한계를 둘자. 멘탈에서 채웁시다. 만시간의 법칙. 같이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념원리 수투 적분 단원 마지막 문제 236쪽 필수예제 13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성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네. 그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녀석에서 문제 관계없이 이 녀석을 위치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속도와 시간에 관한 그림이 주어져 있지? 그러면 속도와 위치에 관한 XT를 적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점을 출발했단 말은 처음 위치 X0는 뭐지? 0이죠. 맞죠? 원점을 출발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2초 되는 순간 한번 보세요. 2초까지는 속도는 양수의 음수예요. 0초가 2 이하에서는. 속도는 양수라는 것은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지? 뭐가 되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된다. 맞지? 그 말은 이 직각삼각형 넓이인 만큼 진행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넓이 얼마야? S1은 2, 5, 2분의 1 곱, 2 곱이 계산하면 2가 되죠. 2초 되는 순간에서는 위치가 얼마다? 이만큼 S1까지. 맞죠? 거리는 S1. 이 말은 X2가 바로 2다. 맞죠? 그럼 2초에서 5초까지 한번 보세요. 2초와 5초까지는 속도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죠. 물론 구간의 3, 4와 4, 5초까지를 조금 더 분리할 수 있지만 그냥 좀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2초와 5초 사이까지는 속도는 음수예요. 그럼 이 빗금치 넓이인 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속도는 위치 방향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넓이 S2는 얼마예요? 넓이만 따진다면. 4자리꼴 넓이네, 그제? 밑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3. 아랫변 길이 1 곱하기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잖아요. 1이 되죠. 계산하면 얼마? 2가 되죠. 따라오나요? 그래, 진행 방향은 반대니까 2초 순간에서 위치는 2인데 5초 되는 순간에서는 위치가 얼마다? 이게 바로 X5란 얘기야. X5는 0인 거죠. 거리만 따지면 S2 넓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 5초간은 어떻게 돼요? 5에서 6초면 요 빗금치 넓이 S3는 얼마야? 넓이만 따진다면 2분의 1 곱, 1 곱, 1 계산하면 2분의 1. 5와 6초 사이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6은 얼마지? 2분의 1인 거 알겠지?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려내셔야 됩니다. 책에는 없지만 좀 이따 필기할 시간 드릴 겁니다. 알았죠? 이해되지 이거?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이해하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 좋아합니다. 알았죠? 개인적인 문제지만 하지만 지극히 좋은 풀이에요.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만약에 이걸 그냥 식으로만 쓴다면 0부터 6까지 VT, DT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구간에 따라서 0과 2, 2와 5, 5와 6 따로 생각해야 되지. 해드릴까요, 풀이? 되겠죠? 이건 책풀이 있습니다. 책의 풀이 그대로 참고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 풀이를 푼다면, 선생님처럼 위치를 바로 푼다면, 자, 6초 되는 순간의 위치 어디예요? 파란 포인트. 우리 구했지? 파란색. X6. 답은 2분의 1. 적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능에 나왔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세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몇 초 순간이에요? 2초 순간이죠. 이 2초 되는 순간에서 두 번째로 운동 방향하는 순간은 어디예요? 몇 초? 5초 되는 순간이잖아. 그때 움직인 거리는 물론 적분을 한다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요? 시급으로 쓴다면 2부터 5까지 VT, DT 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적분하는 거거든. 속력을 적분하는 것은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프에서 이해를 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움직임 거리를 물었잖아. 2에서부터 요 B급진이 S2를 초록색 S2를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들려요? 그냥 그래요. 움직임 거리만 따졌으니까 답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 2022년 11월 17일 날 쳤던 고3 겁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 시각 T 0에서부터 T 3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물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2 이상부터 한번 볼까요? T가 2 이상일 때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까? VT는 얼마예요? 가속도를 어떻게 속도가 구해지지? 적분해줘야 되지. T가 적분하면 얼마예요? 3T제곱 더하기 4T. 적분상수 모르니까 C를 잡자. 근데 이 문제는 0 이상 2 이하에서는 속도가 또 주어져 있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V2는 B-랑 V2 플러스는 같지 않나요? 속도에 끊김이 있을까? 자, 생각해봐. 속도는 연소함수일까? 불연소함수일까? 기본적인 물리 상식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속도가 불연속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과학시간 안 배웠나 이거? 연력학 뭐 제1법칙, 2법칙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구나. 속도는 불연속이 없어요. 속도는 연속입니다. 알았지? 속도가 끊김이 있는 건 그런 물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이가?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지. 속도 끊김이 있는 물체, 물리 역학은 없어요. 물론 양자 역학이나 뭐 선생님이 물리적으로 이해 못하는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물체 운동은 있는데 그런 운동은 다루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래? 이 말은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이거잖아요. 맞지?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위에 거잖아.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 8, 16 빼기 16. 맞나? 이 녀석이랑 뭐가 같아야 돼? V2, 2를 대입하면 얼마야? 2보다 큰 거. 3, 4, 12. 2, 4, 8. 더하기 C가 같아야 되네? 그럼 C는 얼마야 되지? 그렇죠. 마이너스 20이죠. 따라오지?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0 이상 2 이하일 때는 위에 한 속도, 2 이상일 때는 여기 있는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0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네. 그럼 움직임 거리는 그냥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내 제자들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0 이상 2 이하에서는 어떤 함수? 3참수잖아. 이걸 그리는 걸 미분으로 할지 그냥 풀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 VT는 그냥 그릴 거예요. 이 T를 묶어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지?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와 0에서 만나고 그리고 2에서 그러니까 요건 그냥 실선으로 그릴게요. 이 부분만 그리면 되지. 그냥 그래요. 0 이상 2 이하에 그려진다고. 요것만 드리블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X축이 아니라 T축입니다. 잘못 적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쓱쓱쓱 싹싹싹 지우고. 자,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는 이 초록색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초록색 함수도 마이너스 20을 대입해 보세요. 그래? 그러면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이잖아. 맞죠? 이 그래프 그리면 인수분해 돼야 돼요. 인수분해 안 돼도 관계없어. 그림만 2보다 크나 같은 그림만 그리면 돼. 근데 1대 함수값 뭐야? 0이잖아. 그리고 2차 함수인데 대충 모르지만 이렇게 이어집니다. 왼쪽은 그릴 필요 없죠. 안 그래도 되겠죠? 정비는 안 그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묻는 건 0에서부터 3까지잖아.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었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B급진 부분이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면 지금 삼각형 넓이 계산하면 되지. 좀 전에 문제처럼
근데 이건 S1에다가 2부터 3까지 이 S2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맞나요? 식만 쓰고 계산 생략할 겁니다. 손이 조금 많이 가요. 어쩔 수 없다. 알았지? 그러면 이 녀석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3차 함수잖아. 이거 3차 함수.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찾아봐.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이 2차 함수네. 초록색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dt 해주면 되죠. 뭐가 틀렸노? 응? 그렇지. 이 자체는 음수잖아. 거리를 물었네. 그래서 뭘 붙여준다?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산수 안 할 겁니다. 답은 17이 나옵니다. 어때? 수능 문제나 지금 개념원리 문제나 물론 손이 조금 많이 가긴 해요. 손도 계산도 좀 많고요. 근데 그건 산수잖아. 맞아요. 2023년 3월 서울시 교육청 고3 모의고사 학력평가입니다. 10번 문제. 이 문제는 미적분 다 배우고 나면 오늘 미적분 진도 나갈 겁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자체를 배우고 나면 이거보다 지금 풀이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풀이는 미적분 풀이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수투 개념 그리고 치환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잘 보세요.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읽는다면 뭐를 정의역으로 하는? fx를 정의역으로 하는 g에 관한 함수라는 표현을 쓴단다. 근데 fx 한번 보세요. fx는 천천히 봐봐. 이거 그럴 수 없어. x 개수의 반의 제곱 없던 거 빼주고 플러스 k 완전 제곱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나? 맞죠? 이 녀석을 전체를 이 fx 전체를 별로 함수, 별이라는 새로운 도형으로 만들어낸다면 이 별값은 어떤 범위를 가져요? 중요합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이니까 제일 작은 y값이 제일 작은 별값이 k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가질 수 있는 별 범위는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 자, 이해되니?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는 g별이 되는데 g별은 별에 관한 몇 차 함수? 3차 함수. 자, 따라오죠. 이거 최대차수를 그리려면 이거 미분을 구할 겁니다. 자, 건너 y 프라임은 8분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미분하면 6x래. 6별 제곱 빼기 18별 플러스 12까지 나오죠. 이걸 조건 묶어내. 별 제곱 마이너스 3별 플러스 2가 되니까 인수분해 가능하네. 별 마이너스 1, 별 마이너스 2. 그런 후에 자 8분할 잘 보세요. 별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잖아. 아래로 볼록하면서 x 절편값이 뭐다? 별 절편값이 뭐다?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3차 함수를 그릴 거야. 여기 8분할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하시고 다음에 또 풀어드릴게요. 올해 수능에도 8분할 나왔지? 자, 이렇게 1과 2, 그 꼭지점, 이건 2분의 3이잖아. 이 정도 간격을 놔두고 똑같은 간격으로 직선을 두 개만 더 그으세요. 그런 후에 별축과 평행한 가로축의 직선을 몇 개 더 그으세요. 그런 후에 부호를 따져보세요. 자, 갑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죠. 이렇게 증가한다고. 1과 2 사이일 때는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곡선은 모양이 바뀝니다. 이제 다음에 미적분 들어갈 때 다시 8분을 가르쳐 드릴 거고, 이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다. 이 점이 변곡점, 곡선은 모양이 바뀌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2분의 3을 기점해서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과 2 사이에서는 역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잖아. 그래서 감소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2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고. 알겠죠? 이게 3차 함수의 8분할 공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정형화 많이 돼 있고요. 매년 수능에 나옵니다. 내년에도 나옵니다. 반드시 익혀두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확히 볼 수 있단다.
알았지? 오! 이 녀석이 y 콜 g별 함수입니다. 다시 간격 한번 보세요. 자, 이건 x 이퀄 1, 아니 별 이퀄 2. 이 녀석은 2분의 3이잖아. 한 칸 간격이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럼 이 점은 뭐예요? 이 별값은 2분의 5. 잘했어요. 이 점은 2분의 1 되는 것도 적어두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별 범위는 k-1 이상이란 말이야. 그렇지? k-1은 뭔지 모르지만 문제 한번 보세요. 최소값이 2가 되게끔 하랬어요. 그래? 그럼 이 점을 극대점이라 불러요. 이 점을 극소점이라 부르는데 A점은 1, G1이잖아요. 1 집어넣어 보세요. 1 대입하면 얼마야? 암산해볼까? 얼마 나오지? 1 대입하면 3이 나오지. 그럼 B점도 계산해 볼게요. 요건 X자리 1을, 별자리 1을 대입할 거예요. 1을 대입하면 2 곱 8 빼기 9 곱 4 더하기 24 빼기 2니까 계산하면 16, 4, 9, 36 플러스 22가 되면 마이너스 20 계산하면 딱 2가 되네. G2가 딱 2가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근데 별 범위는 K-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예요. 그럼 K-1은 대충 어디쯤 있어야 될까?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K-1 여기 있다 찾아. 그럼 2점 이상이잖아요. 최소값이 2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들어고 해서 만약에 K-1이 만약에 2가 되면 일치한다면 어떻게 돼? 별 범위가 2 이상 범위에서 최소값은 2 가져 안 가져요? 가지게 되죠.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이 있으면 어때? 2점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 영역에서는 되죠. 쭉도 가도 되겠지? 근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여기까지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렇죠. 2분의 1 딱 다하면 어때요? 2분의 1 이상이면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영역에서 최소값은 2분의 1,2 또는 2,2 최소값을 2를 만족하죠.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벗어나면 어때? 조금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 직선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은 이 점에서 잡히지. 최소값이 2가 될 수가 없지. 이걸 찾는 거예요. 알겠니? 그렇지. 이건 스스로 움직여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네. 그러면 여기 만족하는 K-1을 보면 2분의 1보다는 어떠하고? 크거나 같고 또 어디까지 가능해요? 여기는 2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양면에 1을 더하세요. 그럼 K 범위가 나오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미니멈 K 값은 얼마다? 2분의 3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첫 단어는 극한입니다. 수투에서 극한과 미적분에서 극한은 토시하는 틀과 똑같습니다. 극한의 정의는 물론 함수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설명까지 그까지 안 갈 겁니다. 자, 식으로 말할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걸 x 이퀄 a에서의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그러니까 fx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게 같으면 뭐라 부른다고? 극한값이 존재 않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한 발 더 나간다면 이렇게 써버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연속이라는 말을 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극한의 성질을 물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거 편에서 알파를 한다면 맞아. 극한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가 뭐 있지? 극한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을 알파라 부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을 베타라 부른다면 극한의 가장 기본 성질 다 적어드릴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의 극한은 뭐와 같다? k 곱 알파와 같았다. 이 실수배라 부르죠. gx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쓸게 그냥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극한은 뭐와 같았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와 같았다. 그리고 곱도 마찬가지였죠. 곱하기랑 나누기도 마찬가지. 나누기까지도 나누기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하실게요. fx 곱하기 gx 극한은 뭐와 같았다? 알파 곱 베타와 같았다. 그다음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나누기 할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하지만 베타가 0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gx도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한 번만 더 나간다면 요걸 기억나죠? 샌드위치 극한이랑 실수배 대소관계 기억나나? 대소관계 이거 기억나요? 어떤 함수 hx가 있는데 이 녀석이 fx보다 크거나 같고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만약에 알파와 베타의 극한값이 같다면 가운데 있는 극한값 hx에 대한 극한은 어디로 간다? 알파 또는 베타로 간다. 이게 바로 극한의 대소관계죠. 기억나요? 맞죠? 자, 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 볼까요? fx가 gx보다 작을 때 또는 같을 때도 마찬가지야. 극한을 씌워도 부동호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이게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물론 극한의 정의는 이겁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퀘스천 마크. 어떤 함수, 오늘 수능에 드리블 됐죠? 절대값 포함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요 오렌지색 함수, 이런 또 초록색 함수가 있어요. 뭐 간단한 예를 들게 그냥 좋았어. 이 녀석이 y 콜 절대값 x 마이너스라 치자. 1에서의 뾰족점을 가지거든. 자, 그럼 1에서 미분 가능이다 불가능하다? 미분 가능이다 불가능해요. 이건 1에서는 미분 가능하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1에서는 미분 불가능합니다. 미분의 정의가 뭐야? 쉽게 얘기하면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야. 봐봐. 1보다 작은 점, 이 오렌지색 위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접선의 기울기. 이 오렌지색 함수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다. 1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물고 넣으잖아. 이 미분해봐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1 되죠. 근데 초록색 1보다 클 때의 함수값은 함수를 뭐라 불러요? y는 x 마이너스 1라 부르지? 이 미분하면 y 프라임은 1이죠. 이거 좀 수학적으로 적으면 이거예요. 리미트 x가 1보다 클 때, 1 플러스일 때 그 y 프라임은 뭐다? 1보다 조금 더 클 때 접선 기울기는 뭐예요? 여기는 1이라는 거예요. 1. 알겠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과 미분 차이점도 아셔야 돼요. 알겠지? 큰 그림을 그렇지만 디테일한 눈, 코, 입은 내 제자들이 스스로 공부를 조금 해오셔야 돼요. 미적분만 진도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니? 자, 1에서의 좌미분 계수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y 프라임, 다른 말로 f 프라임 x는 뭐지? 1보다 조금 작을 때 접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에서의 미분 계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내가 물어볼 거야. 미분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묻거든.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아야만 미분 가능하다 물어고요. 극한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묻거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만 극한이 존재한다고 부른다. 그럼 연속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묻거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만 연속이라고 부른다. 그럼 질문 다시. 이 그림에서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이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극한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죠. 극한값은 존재해요. 좌극한값 얼마다? 이 좌극한을 자 이거 요런 색 보라색으로 써줄게요. 자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극한은 1보다 조금 더 크죠? 1 플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1보다 조금 더 요 파란색 1에 대한 극한, 1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뭐다?
1보다 큰 값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뭐다? 똑같이 1 플러스죠. 그래서 극한은 존재해요.